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맘마이스의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안 와서 정말 걱정이 되는 데는 산간 지역, 우리나라 가뭄의 문제가 산간, 도서. 여기가 지금 제일 뭐 제가 뭐 별로 하는 말이 없어서 제일 하고 하면 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산간 도서죠. 지금도 제일 괴로워하시는 데 거기인데 거기는 4대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저기에다가 물을 많이 담가 놓고 거기서 물을 끓여가지고 네. 쓰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물을 끓여서 오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도수관이 필요하고 물을 댕겨오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도수관을 쓰려고 그러면은 펌프 전기값이 필요해요. 스마트해. 그거 이거 기본이 그게 사는 맛을 아는 사람. 쟤들은 몰랐어. 사는 몰랐어. 맛을 딱 아는 거죠. 근데 예. 그 비용이 도수관은 어떻게 차근차근히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운영하는 비용이 가뭄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농산물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대강을 만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 웃고 얘기하죠. 저는 이 분노가 왜냐하면 저는 이 분노가 이게 공학도이기 때문에 오는 분노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만 더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상식이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안 할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저걸 하는데 근데 저는 국회에서 이러고 싸우면 국회의원들한테 맨날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너는 과학을 공부했다는 애가 왜 이렇게 상식이 없느냐 이러는 거지. 제가 정말 미친. 이게 뭐냐면은요. 4대강을 깊이 파놨잖아요. 네. 물이 다 글로 가버립니다. 지천으로 가야 할 지금 물도. 그게요. 지천에 가까운 조금 먼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피해도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물이 글로 가버려가지고 여기에 모래나 물이 가가지고 이게 역행 침식이라고 그러는데 글로 다 빠져버려요. 지천에 물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물이 안 남아 있으면 무슨 뜻이냐? 파도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만 파가지고 하면 물이 나와서 거기다 양숙이 돼가지고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대기업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환경에서 이게 뭐냐면 제일 지금 심각한 데가 충청도예요. 충청남도가 이게 심한데 원래 우리나라의 옛날 시스템은 한꺼번에 대규모를 못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데다 조금 저수지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수지에다가 물 했다가 하면 저쪽으로 빼다가 약간 멀지 않으니까 조금하게. 이게 맞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자원공사를 앞에 내세우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대규모 저수지, 대규모 강에다가 물 하는 거로 하면서 조그만 저수지를 다 폐쇄해 버렸어요. 이게 소규모 기업하는 거하고 소자본 기업을 폐쇄하는 거 똑같다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서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 갖다가 우리가 팔 때니까 쓰라 이가. 그거 장사하다가 지금 충남에 저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시스템을요.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맘마이스에 나오니까 이런 소리까지 다 할 수 있지. 딴 데 가면은 이런 얘기까지 못 가요. 근데 물이 필요하다는 게 항상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물로 따지면 우리는 물이 정말 항상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여름에 물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홍수나고 막 미치겠어요. 봄에 막 모내기 하고 그럴 때는 모자라서 못 살겠어요. 겨울에는 뭐 조금 안 와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걸 세워 나가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논리로 그냥 4개의 강에다가 똑같이 해버렸다. 거기서 피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금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아주 큰 대규모 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자연의 흐름을 막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자연 상태로 두는 게 뭐 예를 들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주장하는 게 자연 상태로 강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아예 댐도 다 없이 그냥 강을 우리가 뭐 숫자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뭐 그 방식으로 그냥 자연대로만 놔두는 게 최선이냐? 아니 이제 또 일단은 이제 그런 일단은 질문 또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런 질문도 있는 게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 그 소양댐 같은 경우에는 그 댐이 있는데 그 쏙쏙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솔직히 제가 대통령 후보였으면 그 앞에서 박살을 내는 건데 아니 그 양반이 4, 5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살을 내는 건데 그건 상류니까 그렇지. 그건 뭘 그래 깨끗한 그러니까 댐은 원래 상수원 지역에다 만드는 거예요. 저쪽 상류에다 만드는 겁니다. 산 위에다. 그러니까 거기는 깨끗한 물을 보호하는 데만. 여러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네. 그건 뭐냐면 상수원은 저 높은 데다가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개발을 안 합니다. 공장 못 만들고. 뭐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고는 오염원 자체가 없군요. 거기에다가 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댐은 그리고 그 댐은 네네. 왜 만드냐면은 주로 인간이 쓰는 물을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마실물, 뭐 이런 마실물. 우리가 지금 이게 다 마실물은요. 이게 갑자기 제가 무슨 대단한 전문가처럼 저 사실 여기 전문가 아니거든요. 저는 도시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냥 요새 그냥 전문가가 돼버리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한 5천만은 다 댐에 있는 물 먹고 살아요. 근데 1,000만 이 낙동강에 있는 사람들만 강에 있는 물 먹고 살아요. 그 녹조 있는 강. 제가 그래서 더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니네는 강에 있는 물을 먹고 사는데 강물을 저렇게 망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딴 데도요. 영산강, 금강, 한강 다 상수원에 있는 거 거의 먹고 삽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상수원하고 그거하고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댐이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물이 모자랄 때가 있으니까 모아두고 하는 건 필요한데 근데 가능하면 항상 댐이라는 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4대강에다가 만들어 온 16개 보는 그중에 한 서너 개 빼놓고는 국제 기준으로는 다 댐입니다. 강에다 댐을 만든 거거든요. 강에다 댐을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해야 되는 거죠.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박수 좀 재미나는 여러분들 재미없죠? 아니요. 재밌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 제가 뭐 뉴스 많이 모아 보는데 사실은 소양댐 얘기 나왔을 때 말문이 사실 탁 막혔고. 왜 막히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막말로 저렇게 하는데 정말 무식하기 정말 짝이 막말은 없는 좀 막말이 않게 무식하긴 짝이 없는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무식해요. 일각에서는 이번 4번째 감사를 하더라도 뭐 MB와 관련되는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목숨을 걸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의 희망사항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저는 이거는 뭐 전문가라기보다도 정책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그런 종류의 정책 결정이 그런 식으로 거대한 거를 허위인 거를 많이 알면서도 그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기록으로라도 꼭 남겨놔야 되는 거죠. 예. 예상해보건데 어떤 정도의 감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봐? 제가 감사해서 꼭 알고 싶은 거 3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평소에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래.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왜 4대강 사업이 그렇게 빠르게 4년 동안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모든 사업은 국책 사업은 500억 이상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예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타는 보통 예타하는 데만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너무 귀찮아하고 예산 딸라면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하고 했느냐? 국가재정법에 이거 여러분들 다 재미없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국가재정법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시행령의 부칙 사항이 있습니다. 부칙이 1, 2, 3, 4개가 있어요. 그 부칙에 요만하게 써놨어. 재예방 사업인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요거 한 조항이에요. 아니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4대강 사업이? 그런데 그거를 누가 바꿨냐? 국회, 그러니까 모든 게 국회를 통과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빼놓고. 이건 뭐냐 하면은 시행령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였느냐? 한성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고 진짜 그건 뭐냐면 이게 재해 예방 사업이었느냐? 오히려 재해 창조 사업 아니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감사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법도 아니고 국회에다 간 것도 아니고 시행령 하나 딱 고쳐가 요만한 거 하나 고쳐가지고 해치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수자원공사를 왜 끌어들였느냐? 수자원공사는 연간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물 팔아먹는 회사니까. 근데 여기다가 8조라고 하는 사업을 주로 보호 만드는 건데 8조를 그것도 니네들이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그래요. 수자원공사는 당연히 반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빚을 떠안는 거니까.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그렇죠. 하면은. 네. 근데 그거를 하게끔 목을 비틀었어요. 그리고 이사들 바꿔가면서 이사회에서 결국은 하면서 뭐 국가경책조정회의에서 뭐 한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거는요 위에서 비틀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는 밝혀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가 권력이 합당한 거를 포장을 하면서 예. 나쁜 짓 하는 방법이거든.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이사회 통하고 회의 통해서 하는 거. 이거 밝혀줘야 됩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가 여기에 예비 타당성뿐만이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 주변 환경 영향 평가가 대부분이 무시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비 타당성 조사 22조 중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게 뭐 하여튼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사업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거가 다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뜻이 그러셔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게 제일 많을 걸. 예. 그럴 걸요? 그지 않을까요? 네가 한 것이다. 다 아니, 내가 한 것이다. 지난번에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는 괴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그 뭐 유리방 이야기를 하시려다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아니 하시려다 못한 게 아니라 어.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위원을 딱 한 번 홀로 마주친 적이 있어요. 언제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그게 여자 화장실 안에서 유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앞에 유리가 있고 왜 화장 보시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도 거울을 바라보고 의원님 남자도 계셨었습니다. 있습니다. 남자도 있어요. 예. 남자도 있는데 여자는 특히 이제 그게 저거 하는데 예. 거기에 앉아서 화장하고 딱 거울 바라보시면서 화장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한 건데 뭐 이해가 가요. 저는 뭐 그 심리가 이해는 갑니다. 그게 FTA 때 그때였나요? 근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셨다가. 트위터에다 올렸다가 뭐 엄청나게 또 욕 먹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의원님 그 만약에 박근혜 씨하고 그렇게 마주치면 뭐 인사라도 합니까? 목리라도? 아니 쟤는요 그건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고요 동료위원이. 근데요 제가 놀랐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저는 처음부터 들어가질 않고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하다못해 그때는 한나라당 사람들 와가지고 먼저 와서 인사하고 그래요. 예. 근데 이분은 참 재밌어요. 이거를 악수를 하잖아요. 이게 뒤를 빼면서 악수를 해요. 참 신기하게 이 사람 참 신기하게 하고. 왜 뒤로 빼요? 아니 굉장히 이상해요. 하여튼간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빼면서 악수를 해서 우리가 보통 모든 정치인들은 마치 자기가 굉장히 막 적극적인 힘주고 막 여자도 막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빼는 듯이 악수를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빼는 빼려고. 손 빼는 게 뭐 그 양반 또 나중에 한번 잡히기도 했죠. 아마 버릇인가 봐.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리방이라고 하면 청와대 관전의 자기 방. 거기다 유리를 쫙 깔았다. 거울을. 그것 때문에 좀 공사가 늦어졌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홍은동에서 출퇴근하는 일이 발생했던 게 유리방 때문이다. 거울방. 참나. 유리방이나 거울이나 뭐 그게 아예 다르죠.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 유리방이 있는 이유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네. 거울방이 제가 아직도 사진을 못 봤는데 거울방이 양면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사면에 있었다고 얘기를. 실제로도 저기 사면에 어디 있었다는 영국인가요?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저 순방 갔을 때도 그 호텔 방을 이렇게 거울로 쫙 이렇게 벽을 쳤다는 얘기도 있고. 사면이 거울이면 미치지 않나요? 아니 그 사면이 거울인 건 좀 이상해. 양면이 거울인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거든요. 네. 사면 그거 아니고 그걸 정확히 제가 못 봤으니까 나중에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하고 그때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자기의 표현입니까 그게? 아니 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뭐 겨우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거 하기도 좋고. 내 주름이 더 생겼니 아니니 이번에 좀 효과가 있었니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좋고 그렇겠지 뭐. 네. 요즘에 그 인사청문 아니 뭐 근데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함부로 거울- 끼어들지 마라. 거울을 붙인다는 거를 그렇게 꼭 이상하게만 보지 마시라고. 제가 그래서 그 뉴스공장에서 했는데 우리 집 목욕탕에 거울 굉장히 큰 거울이 있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요. 그 저희 취향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요즘에 그 국토부 장관 이제 김현미 의원 이제 후보자가 낙마하길 바란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사람이 낙마해야 내가 국토부 장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흘리고 다니신다는데 팩트입니까? 가장 크게 웃으신다. 아니 낙마를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말이죠. 저는 배팅을 해도 되는 데다 배팅하지 안 되는 데다 배팅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절대로 낙마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김현미 의원은- 지금 강경화 약간 불똥이 튀는데 네, 조금만 한 이틀만 있으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은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여성 장관이라는 것도 당연히 우리 국토부도 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 또 우리 저기 김현미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여성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김현미 의원이 굉장히 깡이 좋아요. 깡 있는 분이다. 엄청나 깡다가 대단해요. 그래서 저 절대로 왜냐하면 그 국토부 같은 데가요 전형적으로 이권하고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뭐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토부 같은 데가 이렇게 굉장히 능력들이 뛰어난데 그 능력을 잘 자기 자재로 자기네들을 위해서 쓰는데 아주 익숙한데요. 뭐 그럼 내가 거기 하나만이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이 저기 하면은 막 돌리기도 바깥으로 돌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데거든요. 막 가끔 놀라고 듭니다. 우리 김현미 의원 절대로 안 속으실 거예요. 나는 그거- 4대강 문제도 아주 시원하게 뚫고 가실 거고. 수자원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기 환경부로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예. 그렇게 되면은 저 4대강에 관련된 게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예. 예. 네. 우리 의원님은 유독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거 보니까 아주 조국 민정수석도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김상조도 무지 좋아요. 이번에 그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환 후보자는 페미니스트다. 뭐 이런 글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환 교수는 여전히 페미니스트, 휴머니스트, 모럴리스트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썼더니 너 난리들이 났어. 하여튼간에. 아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경환 교수는 뭐 처음 만난 것도 책을 통해서 만났고요. 그분이 쓰신 글들, 칼럼들 굉장히 많이 보고 그리고 인권위원장 가까이 본 적은 뭐 만난 적은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양반이에요. 거기다 하나 뭐 영어 더 하려고 하면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분 굉장히. 그래서 감성이 조금 다른 분이라는 건 확실히 예전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상적인 마초 같은 남자는 확실히 아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성을 좀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정말,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도 뭐 그게 자료가 나오고 나서는 정확하게 저도 이렇게 저걸 했죠. 그거는 뭐냐면은 다른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거는,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저기 자격이
입이 사안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왜냐하면 저는 그 장관 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완전히 인격 살인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 자세를 네네. 부정한다든지. 그리고 젊은 시절에 26살, 7살 시절에 무슨 일 때문에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생겼던 과오를 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한 42년의 인생을 다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저 법무부 장관이 있을까요? 요즘 뭐 트위터상에 많은 분들이 그거 올려서 흥미를 끌고 있더라고요. 글쎄, 저는 뭐 하여튼 뭐 더 센 사람만 왔으면 더 센 좋겠다. 사람. 아니 뭐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김진애 전 의원님과 함께했는데, 한 시간으로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듣고 싶은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다음에 또 나와달라 그러면 안 나오실 것 같네요, 느낌이. 그죠? 몰라요. 제가 또 한 달 쉬고 다음에 또 모시고 오겠습니다. 맞아요. 맘마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저도 나타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요, 전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